들어온 애들의 내신 입결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입학처의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생각보다 좀 길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학교단 추천 전형까지 하려다가 우리 집 강아지가 짖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센터에 강아지가 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자꾸 짖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죠. 강아지를 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영상에 올릴 테니까 신청이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학생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밑에 있는 학교단 추천 전형 그 부분 하기로 했어요. 어디 있어? 여기요. 일단 의예과 40명. 원래 학교단 추천 전형은 의예과 40명만 있었는데 2019년 입시에서 2020년 입시에서는 모든 학과별로 학교단 추천 전형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들어온 애들의 내신 입결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입학처의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비중상으로 잠재력력 우수자의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추합이 줄어들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한동 영상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50명의 인원수를 선발한다 라는 상황과 5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라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명을 선발하는 경우에는요, 추합이 1명 정도 발생할까 말까요?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명을 선발한 경우에는 추합이 약 25명에서 50명 정도에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 1차 추합이 생겨요. 1차 추합 때, 물론 이제 이게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정시에 따라 다른데, 정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정시의 경우에 일단 1차 추합이 발생을 하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의 1차 추합이 발생합니다. 1차 추합으로 애들을 이제 다시 뽑았어요. 뽑은 애들이 또 다른 데 붙어 있죠? 그럼 또 다시 2차 추합을 해요. 2차 추합 때 또 8명이 빠져요. 이렇게 뭐 15명 플러스 8명 플러스 뭐 5명 이렇게 쭉 빠지다 보면 이게 50명이 되기도 하는 거고, 1차 추합 때 좀 적게 빠지면은 1차 추합의 약 2배수까지 최종 인원수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 추합 때 10명 빠졌다? 그러면은 최종 추합까지 약 20명까지는 예비번호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집 인원이 4명, 5명, 6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합격자는 좀 이제 예비번호는 좀 적게 될 것이다. 많이 뭉뚱그려서 뽑는 것보다. 게다가 학교당 추천 전형과 일반적인 그 학종은 좀 달라요. 학교당 추천 전형은 애들의 성적이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더 다른 학교에 더 많이 붙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추합이 많이 빠지겠죠.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셔서 잠재력력 우수자 전형보다는 학교당 추천 전형이 조금 더 추합이 많이 빠지는 성향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인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추합이 좀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양쪽의 요소를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자격은 아시다시피 고3만, 추천자는 대부분 다 고3만 하죠? 고3만. 그리고 의예과만 고교별 추천 인원을 1명을 한다. 그리고 다른 과는 고교별로 몇 명을 추천하든 상관없다. 5명을 같은 과에 추천해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최저가 있다는 거죠. 의예과에, 간호학과에. 나머지는 없어요. 인문사회든 자연과학이든 공학계열이든 수능 최저 없고요. 의예과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해요. 3합 4. 과탐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간호학과는 인문, 자연 있는데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탐, 한과목 중 3개 영역의 등급합이 6 이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문, 자연이 동일하니까 외우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전형에 이 의예과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의예과의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외우게 된 것 같네요. 전형 방법.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 반영 비율을 70%로 면접평가 30% 하는 학종 기본형입니다. 학종 기본형은 여러분 이제 외우실 때도 됐죠? 학종 기본형은 3배수를 1단계 선발한다. 서류 100으로. 2단계에서 70, 30으로 한다. 이게 서류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형이고, 이거는 이제 한양대 초창기가 그랬고, 지금은 한양대가 새학기로만 반영하지만 한양대 초창기에서 개발하고 만든 이제 학종
그때는 입학사정관이었죠. 입학사정관의 그런 비율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와 중앙대 탐구형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10년이 된 전형이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도 10년 된 전형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의대는 작년부터 있었고요. 서류 종합평가는 학업능력 30에 전공적 합성 35. 가톨릭 대학교는 전공적 합성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본다라는 건 조금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전공적 합성이 비교과에 많이 드러나고 면접에서 많이 어필이 된다면 충분히 합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접 평가는 전공적 합정, 인성, 발전 간서 세 가지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10분 정도로 이제 학생의 그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의예과는 인적성 면접 포함해서 20분 내의 면접인데요. 상황수치 시간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1시간 정도 면접이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톨릭대 의예과 이 추천 전형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를 제가 작년에 보냈던 것 같아요. 올해도 한 3명 정도 보낸 게 목표인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선발 원칙 보셨죠? 네, 3배수에 30, 30이다. 이제 외웠죠. 전형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0월 18일과 의예과 간호학과는 11월 22일에 한다. 얘는 최저가 중요하니까요. 최저 맞출 때까지 좀 1단계 합격자 발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접 평가는 이제 의예과 간호학과는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그다음에 그 외의 전 모집 단위는 10월 26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수능 보기 전에 발표가 나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가톨릭 대학교 딱 붙을 수 있는 거죠. 의예과 간호학과는 이제 수능 본 이후로 얘는 어차피 최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최저가 들어가지 않는 모든 그 학과의 경우는 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생 상태로 보러 가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다른 학교를 위한 최저를 맞추러 가는 것도 좀 약간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라면 저 전형을 좀 지원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빵으로 좀 높은 성적의 학생들을 지원시키는 거로는 좋은 전략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출 서류나 제출 방법은 크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요새 등기부표 쓰는 데 없고 다 온라인으로 제출되니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된다. 가톨릭 성심교정 여기 있는 건 아시죠? 성의교정은 이쪽에 있고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보시면 지금 고른기회 전형의 인원수는 꽤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고른기회 전형인데 국제학부 하나 단일학과가 8명이나 선발해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도 6명이나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유심히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인원수 많은 게 이런 고른기회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니까 몇 수여든 크게 상관은 없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확인서, 이제 만학도, 서해오도. 근데 이 한부모 가족 확인서 이게 그 이혼 가정의 경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요새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는 보통 이제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엔 최저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게 더 많고요. 적용하더라도 일반 전형보다 더 좀 맞추기 쉬운 최저를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서류에서는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거. 학업 능력은 전공적 합성의 반밖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그 전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하면요. 사실 성적 좀 부족해도 합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근데 수능 끝난 다음이네요. 아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수능 끝나기 전에 11월 1일에 최종 발표 나서 너무 좋은 전형인데, 그죠? 저렇게 하나 정도는 좀 안전빵 해놓고 좀 더 가고 싶은 학교에 최저를 맞추러 수능을 보러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발표 나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남들에겐 지옥인데 본인에게는 완전 천국입니다. 네, 농어촌 전형 학생의 경우는 지금 영어영문학부를 4명 선발하고 경영학과 4명, 국제학부 4명 선발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제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이 국제학부 위주로 조금 문과는 잘 보시고 정보통신 전자공학부 위주로 보시라고 했고요. 이 농어촌 전형의 학생의 경우에는 이 영어영문학부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되게 가톨릭 대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심리학과가 되게 센데 3명이나 나왔으니까 요 티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과도 있네요. 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나오고요. 전형 일정은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나는 게 11월 22일. 대부분 이제 이때쯤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봐요. 체크생활 기록부는 어차피 동의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자소서는 이제 본인이 입력하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는 거. 등기부편 이제 안 받죠. 안 받은 지 꽤 됐어요. 네, 합격자 유의사항은 이 최종 합격자는 고교 졸업일까지 부모 지원자 모두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해서 갑자기 고교 졸업이는 언제냐면 내년 이제 2월 28일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합격하자마자 이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요. 지금 보시면 문과는 좀 적고 ICT 공학 계열을 좀 많이 뽑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특성화고에서 애초에 정보공학부나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나 정보통신전자공학부와 좀 관련 있는 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좀 잘하는 역량이 있는 애들을 이 전형을 뽑아보자라는 거니까 이 ICT 공학 계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중에서 이 ICT 공학 계열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역시나 전공적합성이 40이죠. 학업력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 거는 사실 2번 안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게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서울종합평가 인성능력 우수자를 뽑는데요. 의아하죠. 보통은 전공적합성 40이라고 해놓고 인성을 우선시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 왜냐하면 이 인성이라는 거는 채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누구는 이 인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 인성이 별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동점자 처리 수에 가장 1위에 놓는다는 건 좀 의아하네요. 너무 좋은 과들이 많아요. 재밌어 보이는 학과들. 요새 대학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맨날 의대 입시해주고 하면서 의대를 뭐 진짜 막 못 갈 것 같은 케이스도 보내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의대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민입니다. 그냥 의대를 보내면서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건지 제가 만약에 사라지면 저 사람 의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인원수는 아주 적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인지 나올 텐데 이쪽이요, 이쪽. 사실 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가는 애들은 주로 이제 조기 졸업보다는 장애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장애인의 경우에 좀 부족한 경우에도 많이 합격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3.5등급, 4등급 정도의 내신인데 경인교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들고 일어나겠죠. 이전형이었습니다. 그 친구 장애인이었고 근데 오히려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멋있는 학생이어서 뽑힐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교대에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죠.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논술전형입니다. 이제 논술전형 너무 줄여버려서 이제 논술은 이제 진짜 지는 해예요. 제가 대치동에서 지금 11년째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과 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초기에는 입학사정관 이런 전형과 논술전형 같이 가르쳤습니다. 수시 전체를 이제 하니까요. 논술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고 근데 논술을 옛날에 가톨릭 때 논술 전형 이렇게 인원수 적지 않았는데 한 과당 막 20명씩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적게 뽑으니까 제가 여기 대치동에 있으면서 논술학원이 정말 다 없어졌어요. 대치동에 길을 회보할 때 논술이란 단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은 어디에서 준비를 하는지 어디에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쪽을 안 하게 된 지 좀 돼서 역시 국제학부가 좀 많고요. 바이오융합계열, 공학계열 쪽에 세 학과를 뭉뚱그려서 13명 뽑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의예과를 지금 21명 뽑는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논술로 의대에 보내는 건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이 그날 시험을 망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학종으로 하는 게 저도 좋고 학생도 합격해서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논술고사. 일단 인문사회 계열은 100분. 다 100분으로 지금 조정됐네요. 원래 120분이었는데 문항수는 지금 다 한 것 같고요. 인문사회 계열 3문항, 생활과학 계열 2문항 1문항, 언어논술 2문항, 수리논술 1문항, 자연과학 수리논술 3문항, 의예과 수리논술 4문항. 그러니까 수리를 잘 풀면 의예과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 가톨대학교의 의예과에.
와, 근데 저 문제 풀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역시 공통된 내용이고요. 고사장은 10월 3일, 의예과는 11월 13일. 야, 이때 논술 보러 가려면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의대 간다는 거는 너무나 가고 싶은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요, 이때 되면요, 수능 보고 애들이 이제 뻗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날 뭐 아파버린다든가 해가지고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막상 가보면 진짜 많이 공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도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농촌자 처리 기준은 당연히 논술고사 성적 우수자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영교 과목이 이수단위 수가 많은 자. 독특하네요. 반영교 과목이 뭐 좋은 자가 아니라 이수단위 수가 많은 자. 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볼 텐데요. 이 뒤부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셨나요? 제가 최근에 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요새 다들 유튜브를 해요. 다 유튜브를 하고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구독자 수를 보유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